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명태균이가 8년 전에도 여론 조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론 조작을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난 명태균, 지금 당대표 선거 등에서 여론 조작 마사지를 한 것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명태균, 정치 브로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가 8년 전에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가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이미 여론 조작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수법 또한 여론조사 응답자 표본을 임의로 만들어내거나 특정 연령대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멋대로 부여하는 식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범법행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준석이가 그때 당대표 나갔을 때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냐면 청년 지지율이 이준석이가 높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명태균이가 만약에 그때도 조작을 했다면 이준석이를 띄우기 위해서 거기다 가중치를 팍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30, 40대, 20, 30대가 더 많이 지지했다 그러면 거기에 가중치를 더 가지고서 지지율을 확 높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지지율을 전체 지지율로 포장하는 거죠. 그 일정한 연령대 지지율을 또 전체 지지율로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응답자 표본을 임의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굉장히 범법행위거든요. 다시 말해서 응답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고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골고루. 그 다음에 지역마다 골고루. 그래가지고 이걸 가중치를 두거나 내지는 또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을 갖다 조정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여론조사를 하는 과학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 멋대로 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답률이 말이죠. 60, 70대는 10명한테 물어보면 5명이 대답을 한다. 그런데 20, 30대는 10명한테 물어보면 1명밖에 대답을 안 한다. 그러면 이 대답률이 낮기 때문에 대답률이 높은 그 연령층보다는 대답률이 낮은 연령층에 대해서 일종의 가중치를 둔다든지 또는 어떤 표본을 갖다가 이 조사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 과학적이고 공정한 기법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기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이렇게 여론 마사지를 하고 조작을 했다는 것이 이미 8년 전에 드러났고 그런 짓을 하다가 과태료 전과자가 됐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말이죠. 이미 그 명태균이가 과거에도 그런 어떤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알려진 바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치로 이제 드러난 것인데 2016년 2월 명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 좋은 날 리서치라고 하는 곳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놈은 계속해서 여론조사 무슨 텔레마케팅 했다고 그러고 전화번호부 만드는 그런 어떤 업체에 근무했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 여론조사 내지는 대민 업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에 계속해서 종사를 해오면서 이 나쁜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2월 명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 좋은 날 리서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그렇게 여론 조작을 했다가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먹었었답니다. 이 좋은 날 리서치는 말이죠. 2010년 1월 12일 경남 진주시 갑을 선거구민 2,273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자기 멋대로 가중치를 둔다든지 응답자 표본을 멋대로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그와 같이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서 선관위가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 씨가 창원지방법원에다가 이의를 했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선관위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즉 옛날에도 좋은 날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을 했네요. 계속해서 이 여론 쪽에 뭔가를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친 거네요. 그때가 벌써 2016년에 이렇게 벌써 장난을 쳤는데 언제 10년도
거 아닙니까? 원래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처음에 무슨 근무한 곳이 핸드폰 업체를 운영했대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전화번호를 얻었는지 뭐 텔레마케팅을 또 하기도 하고 번호부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가지고 여론조사 업체에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근무한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서 여론조사 업체를 차렸다는 건데 그게 바로 좋은 날 리서치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뭐 미래한국연구소 뭐 그런 PNR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또 마사지를 하고 조작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명태균이가 한 수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응답자 표본 조작입니다. 이 응답자 표본 조작이야말로 가장 나쁜 형태의 여론조작인데 법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태균이는 조사가 완료된 사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를 중복 사용해 최종 분석 표본을 선정했다. 아니 조사를 해놓고도 그걸 버리거나 내지는 한번 사용한 걸 다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건 조작이죠. 이게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여론조사는요. 예를 들어서 아다르고 어다른 거에서 예를 들어서 강신업을 좋아합니까? 홍길동을 좋아합니까? 할 때 강신업의 이름을 먼저 넣느냐 홍길동의 이름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강신업을 좋아합니까? 홍길동을 좋아합니까? 하고 그렇게 묻는 거 하고 홍길동을 좋아합니까? 강신업을 좋아합니까? 라고 묻는 거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야.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주관식으로 묻느냐 객관식으로 묻느냐. 객관식으로 물을 때 1. 오세훈 2. 안철수 3. 김문수 이렇게 하느냐 1. 김문수 2. 오세훈 이거에 따라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데 이 명태균이는 일부러 해놓고 나서도 그걸 버린다든지 그리고 전에 썼던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중복으로 쓴다든지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완전하게 이거는 여론 조작인 거죠. 그때도 2,273명을 이 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이걸 전부 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만 조사를 해놓고 나서는 전부를 조사한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이거 뭐 조작이죠. 완전히 조작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대에다가 이제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역시 또 명태균이는 30 내지 39세에 대한 가중값을 2.62로 부여해서 더 많이 부여해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서 그 응답 나온 그걸 갖다가 전체에 어떤 그 포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자 표본을 임의로 빼거나 중복시키는 방법으로 내지는 연령대 조사 결과에 대한 가중치를 제 멋대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여론 조작을 했다. 이미 전과가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수치예요. 그러면 이렇게 8년 전에 이미 이따위 짓을 한 놈이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만들 때 무슨 짓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준석이를 띄우는 여론조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야 이준석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왔어. 야 이준석이가 지금 나경원을 이겼네? 그래가지고 이 명태균이는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실어줄 언론사 그게 이제 그때 머니투데이에 연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말고도 지역 언론사 특히 지역 언론사가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는 중앙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산이다. 그럼 울산신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이다. 부산신문. 이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도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그럼 고기를 갖다가 싹 해가지고 울산신문에다 예를 들어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울산 지역에서는 야 이준석이가 나경원을 울산 지역에서 이겼대. 그러면 또 이제 경남 지역에서 이겼대. 대구에서 이겼대. 야 경상도에서는 이준석이가 완전히 나경원을 앞섰대. 또 청년에서는 완전히 더블 스코어로 이준석이가 나경원을 이겼대.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소문을 내는 거야. 근데 몇 군데만 실으면요. 나머지가 다 이거 뺏겨 쓰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준석은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준석 같은 유명한 정치인이 와 나경원을 이겼다더라 그러면 한 군데서 쓰면 A 업체에서 쓰면 다른 데가 안 뺏겼을 것 같습니까? 다 뺏겼습니다. 왜? 지들도 장사하는 거니까 언론도 결국은. 그럼 이게 전부 다 그럼 나중에 그럼 서울 신문은 또 서울에 있는 신문들은 그러면 또 안 뺏겼습니까? 아니 일부러라도 뺏겨 쓰죠. 준석이 딸랑거리는 그런 언론사들 그때는 조중동도 준석이한테 딸랑거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준석이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 하더라.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게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쭉 올라가요.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몰라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나띵에 불과했던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지금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확신합니다. 명태균이가 결국은 여론 조작해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자 명태균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21년이죠. 그때 5월 9일 날 자기한테 이준석이가 전화를 해서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준석이가 당대표 적합도 지지율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이 명태균이가 해가지고서 결국은 조작한 거죠. 자, 이제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수사가 들어갑니다. 이 수사 들어갔어요 벌써. 그래서 준석이가 살 빠지고 지금 준석이가 눈에 초점을 잃은 겁니다. 자, 명태균 8년 전에도 여론 조작했다. 이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이준석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